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크래치 게임 만들기. 오늘 만들어 볼 게임은 공 피하기 게임이에요. 오늘 게임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서 플레이하는 부분을 자세히 봐주셔야 돼요. 자, 제가 시작 버튼을 누르면 공이 고양이를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공은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씩 개수가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고양이가 죽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벽에 부딪혔을 때. 네 가지 방향 모두 벽에 부딪히면은 게임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는 몇 초를 버텼는지 시간도 표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을 하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공에 부딪혔을 때에도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에 부딪히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게임이 끝나면서 시간이 뜹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하트 아이템이 나오는 거 보셨나요? 이 아이템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플레이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죽었네요. 자, 시작을 하면은 공이 공격을 합니다. 와다다다. 하트는 10초에 한 번씩 나타나요. 그래서 버티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트가 나타날 겁니다. 오, 나타났네요. 이 하트가 고양이 가서 먹으면 커져요. 커지면서 한 1초 정도 유지를 하는데 커진 하트를 공에 부딪히게 만들면 저 공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고, 지금 제가 너무 빨리 하트를 써버려서 공이 없어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자, 시간이 지날수록 공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게임이 힘들어지죠. 이때 하트를 사용을 해서 공이 하트에 닿으면은 그 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이템을 잘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도 지금 공을 피하는 거에 급급해서 제대로 보여드리기가 힘드네요. 자, 멈추고 55초 꽤 많이 버텼네요. 아까 보셨다시피 랜덤한 위치에 10초에 한 번씩 하트 아이템이 나타나게 되고 처음에는 작은 모양으로 있다가 고양이가 다가가서 하트를 먹으면 하트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 커진 상태의 하트가 공에 닿게 되면은 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공을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공이 우르르르 몰려올 때쯤 하트 아이템을 딱 쓰면은 많은 공을 없애버려서 게임을 더 오래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템인 거죠. 자, 요 게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기 시작. 스프라이트부터 준비를 해보면 고양이는 필요하니까 그대로 두고 이름만 고양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리고 공 하나와 하트 하나를 꺼내줍니다. 배경은 우주 배경으로 만들어줄게요. 코드는 고양이부터 만들어주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로 시작을 해줄 건데 보통은 우리가 이거 깃발을 클릭했을 때로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얘를 사용을 안 하고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시작을 할 거냐면 고양이가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만들 건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초록색 깃발을 클릭을 하면 마우스에 따라 붙어서 이쯤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게임에서는 고양이가 벽에 부딪혔을 때도 죽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게임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스페이스 키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변수의 이름을 시간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이 변수 값은 이제 처음에는 안 보일 건데 게임이 끝나고 나면 여기 가운데쯤에서 시간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 변수를 숨기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모두 멈추기 할 때쯤 이거를 다시 보이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은 당연히 우리 감지에 있는 타이머가 체크를 해줄 건데 이 타이머가 초록색 깃발을 클릭을 하면은 초기화가 되지만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는 초기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타이머 초기화라고 하는 블럭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의 크기를 약간 더 작게 한 50%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이 게임은 고양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어렵기 때문에 게임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크기를 좀 더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가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무한 반복하기 안에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까지 넣어줄게요. 이 게임에서 게임이 종료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양이가 공에 맞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고양이가 벽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다가 코드를 또 추가를 해줄게요. 감지에서 고양이가 볼에 닿았는가, 그리고 벽에 닿았는가 두 가지를 꺼내서 자, 얘네를 각각 만약 블럭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두 개를 한꺼번에 만들 수도 있어요. 연산에 있는 또는 블럭을 사용을 해서 공에 닿았는가 또는 벽에 닿았는가 이렇게 해주고 만약 블럭에 한 번에 코드를 짜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딪혔을 때에는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끝날 때 순서는 일단 숨겨두었던 시간을 보이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시간 변수를 보이기 해줄 건데 이때 시간은 뭐뭐 정하기에서 타이머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그 순간에 시간을 저장을 하고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모두 멈추기를 해서 게임을 끝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무한 반복하기 안에다가 넣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고양이가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다가 공에 닿았을 때도 게임이 끝나면서 시간이 뜨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벽에 닿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게임이 끝나면서 시간이 뜨게 됩니다. 고양이의 코드는 이만큼이 전체 코드예요. 그 다음에 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도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키로 시작을 할 거예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크기를 50%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크기를 50으로 정하기. 그리고 시작할 때마다 위치는 무작위 위치로 시작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공이 이렇게 화면에서 통통통통 움직여야 되는데 보통 그럴 때 우리는 무한 반복하기, 10만큼 움직이기, 벽에 닿으면 튕기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벽에 닿았을 때 좀 다르게 움직여야 돼요. 공이 벽에 닿고 튕겨 나올 때는 항상 고양이가 있는 방향으로 보면서 방향을 수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벽에 닿았다면 이때는 이 공의 방향을 쪽보기로 조정을 할 건데 누구를 보게? 고양이를 보도록 고양이 쪽보기를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너무 똑바로 이렇게 고양이를 바라보는 것보다 나중에 공이 여러 개가 되면은 약간은 흩어지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더 난수를 사용을 해서 방향을 살짝 틀어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이든 왼쪽 방향이든 상관없이 방향을 돌려주는 블럭을 하나 넣고 난수에서 랜덤 값을 마이너스 10에서 10 정도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고양이 방향을 보되 거기에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몇 도 정도는 차이가 나게끔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게임의 핵심, 벽에 부딪힐 때마다 공이 하나씩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 자신 복제하기까지 마지막에 들어가주면 됩니다. 얘를 무한 반복하기 안에 집어넣고 제가 플레이를 해보니까 여기서 속도가 10일 때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7 정도로 약간만 줄여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런데 테스트할 때 이 복제본은 생기고 나서 복제되었을 때 코드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감안을 하고 한번 봐주세요. 제가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시작을 하면은 보세요. 공이 벽에 부딪힌 다음에 튕겨 나올 때는 고양이가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튕길 때마다 복제본을 하나씩 남겼었죠. 자, 이 복제본에 대한 코드도 만들어야 되는데 복제본에 대한 코드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원본에서 만들었던 코드를 똑같이 복제해오면 돼요. 그래서 이만큼을 복사를 한 다음에 밑에 그대로 연결을 해주고 여기에서 약간만 더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테스트로 한번 수정 없이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은 보이시나요? 벽에 부딪힐 때마다 공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고양이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씩만 고쳐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복제되었을 때에는 나 자신 복제하기 코드는 빼주겠습니다. 여기에도 나 자신 복제하기가 들어가면은 공이 벽을 부딪힐 때마다 개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게임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복제는 원본만 하는 걸로 빼주고요. 공이 다 똑같은 색깔로 나타나니까 화면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색상을 다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복제본에는 색깔 효과를 난수를 사용을 해서 0에서부터 200까지 난수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올 수 있게끔 이 코드도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하트 모양이 아이템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복제본들의 공은 하트에 닿았을 때 없어져야 돼요. 그 부분을 코드를 만들 건데 하트 코드를 먼저 완성을 하고 나서 다시 넘어와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하트 코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하는 게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로 시작을 해주면 되고 하트는 10초에 한 번씩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숨기기가 되어 있는 형태인데 10초에 한 번씩 보이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거를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무한 반복하기에서 처음에는 숨기기 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10초를 기다렸다가 보이기를 할 건데 이 보이는 시간은 짧게 1초만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1초 기다렸다가 숨기고를 반복을 할 거고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20%로 줄여줄 거예요. 20%로 줄였다가 고양이가 아이템을 먹었을 때는 한 50% 정도로 크기를 늘릴 거예요. 크기를 20%로 정하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게 아니라 줄였다 커졌다 줄였다 커졌다가 반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 또한 무한 반복하기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날 때마다 위치를 랜덤한 위치를 줄 수 있도록 동작에서 x, y 좌표에 대한 값을 랜덤으로 넣어줄 건데 이 하트가 너무 구석에 만들어지면은 고양이가 이 하트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운데 위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범위를 마이너스 100, 100 그러니까 위아래나 좌우나 둘 다 마이너스 100에서 100 정도의 난수로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한 요 정도 반경에서만 하트가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만 코드를 만들면은 이 하트가 10초에 한 번씩 랜덤한 위치에서 나타나는 것까지만 작동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나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양이가 와서 자기를 아이템을 먹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보이기를 한 다음에 바로 1초 기다렸다가 다시 숨기기로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사이에 뭐뭐까지 기다리기를 통해서 고양이가 닿아서 본인을 먹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만약에 고양이가 닿았을 때는 아이템이 사용이 된 거죠. 그때는 이 하트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50% 정도로 키운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보이는 걸 1초 동안 유지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트의 코드는 완성이에요. 다시 공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대한 코드를 정해줄 건데 만약에 이 복제본의 공이 하트에 닿았을 때 이 하트가 그냥 닿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트의 크기가 20%일 때가 있고 50%일 때가 있는데 20%일 때는 아직 고양이가 하트를 사용한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이 공이 닿아도 복제본들을 없애면 안 되고 고양이가 하트를 딱 먹고 크기가 커졌을 때 그때 닿아야지 진짜 아이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트에 닿았다라고만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닿았을 때 그 하트의 크기도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스프라이트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뭐뭐의 뭐뭐 코드를 가지고 와서 하트의 크기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이 크기가 몇일 때만 50일 때만 공의 복제본을 삭제를 하자.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은 두 개 다 만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코드입니다. 하트에 닿았고
그 하트 크기가 50%일 때 복제본을 없애자 해서 안에 들어가는 코드는 이 복제본 삭제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본의 공은 삭제를 할 수가 없지만 복제본으로 만들어진 공은 아이템 하트에 닿았을 때 삭제가 되어서 게임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요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이 하트의 성능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이 하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게임이 자꾸 죽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 만약 뭐뭐에 닿았는가 해서 고양이가 게임을 끝내버리는 코드를 빼놓겠습니다. 빼놓고 하트가 나오는 시간을 살짝만 줄여줄게요. 반틈 정도 줄여서 5초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보여드리고 다시 고치도록 할게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이 이렇게 복제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면서 고양이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자, 아이템 하트가 나타났어요. 지금은 고양이에 닿기 전이니까 이 공들이 하트에 닿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를 먹어서 하트의 크기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때 닿은 공들은 사라지는 거 보셨나요? 자, 한 번 더. 제가 여기 하트를 먹으면 하트에 닿은 공들이 몇 개가 사라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걸 반복하면서 하트는 10초마다 한 번씩 다시 고칠게요, 숫자를. 10초마다 한 번씩 나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공에 맞거나 벽에 부딪히거나 하면은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 피하기 게임을 만들어 봤는데요. 코드의 난이도가 만만치 않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같은 게임들을 스크래치로 만들어 나가는 중급의 난이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만드는 게임들은 요 정도 난이도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앞쪽에 있는 스크래치 기초나 게임 만들기 부분 중에서 쉬운 부분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하고 넘어오셔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